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화 하얼빈에 대해서 제가 비평과 찬사를 해드리면서 수작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인프피 라디오씨는 망작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나는 잘못된 것인데 아무튼 저의 영화의 기준은 칼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영화를 1500편 정도 영화를 봤는데요. 그 기준에 맞췄을 때는 수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요. 더해서 하얼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안중근 의사가 일본 소자를 첫 장면에서 놔주게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해드렸죠. 굉장히 몰입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사실 이 안중근 의사의 사상에는 굉장히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언도받고 리순 감옥에서 쓴 동양평화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목차만 서론과 목차만 쓰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리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빨리 사형이 되는 바람에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셨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사상에는 그런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주의적인 마음으로 적장을 놓아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감독의 의도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안중근 의사의 나중에 저술될 그 동양평화론을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 적장을 놓아주는 행위는 굉장히 평화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굉장히 사상과 인간성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동양평화론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때 당시 조선과 청나라와 일본이 힘을 합쳐야 된다. 동양 삼국이 힘을 합쳐서 지금으로 치면 유엔 같은 그런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세계 평화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상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담은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 이상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이토 히로부미도 제거를 했던 것이죠. 그 동양 평화에 반대되는 인물이니까 저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사상이죠. 사실 그 당시 동지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현대인인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와닿지 않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이상주의적인 생각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것과 굉장히 그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말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모든 사랑이 사랑 안에는 다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예수님께서는 휴먼들아 니들이 네 자신밖에 모를 걸 알지만 그럼에도 네 이웃이라도 좀 사랑해라 이렇게 한정지어서 말을 해줬던 것이죠. 모든 사람을 인간이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신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네 곁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서로서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그 사랑하게 되는 그 넓은 의미의 사랑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중근 의사께서도 그 동양 삼국이 평화를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의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공통적이죠. 바로 이 안중근 의사께서도 종교가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으로 토마스 안중근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적인 가톨릭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안중근 의사의 그 사랑의 정신, 애의 정신이라고 하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죠. 그 밀정으로 배반한 사람도 살려주고 적장도 우리 편을 너무나 많이 죽인 그 적장도 살려주고
예, 그렇게 사랑의 정신이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나 저는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장군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지만 계속 죽이려고 하죠. 집착을 하죠, 완전.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 안중근 장군을 죽이려고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인의 그 정신에 대해서 관한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일본인들은 항복하지 않는다. 항복할지언정 할복을 하겠다.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당시에도 카미카제 이래가지고 자기의 몸을 불살라가지고 비행기로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죠. 뭔 소리야. 일본이 미국에 항복했잖아. 그거는 천황이 결정한 것이고요. 일본 군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항복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일본 하면 사무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의 정신이 군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 일본 장군의 심리에는 이 안중근이 뭐라고, 그것도 우리가 그 일본인의 입장에서 본 하찮은 조선인이 나를 살려주고 부끄럽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안중근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이 계속 죽이려고 집착을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결국엔 실패를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몰입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의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만의 감상평이었고요. 하얼빈에서 의거를 하고 결국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고 어디인가 묻혀 계십니다. 우리나라 땅에 없다는 것이죠. 러시아 그리고 지금은 그 중국 땅이 돼버린 하얼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군사권이 그 전시에서 군인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행정 그게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라에 국력하면 힘이고 힘이 곧 군대나 다름없는데 이 군대를 다스리는 통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완전한 독립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을사조약 때 외교권을 뺏겼을 때 많은 유생들이 자살을 했거든요.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그런데 6.25 지나고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그 군인 통수하는 그 권리를 가져갔을 때 뭐 아무도 죽지 않았죠. 당연한 것처럼 인도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이 되려면 그 군인 지휘하는 그거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간도, 독도, 그리고 만주까지 완전한 독립을 북한 이렇게 완전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완전한 독립이 되겠죠. 이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인가요?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고 일본이 독도를 계속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방구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후세가 듣게 된다면 힘을 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영화 하얼빈을 보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그만큼 영화 하얼빈 많이 추천드리고요. 우리 안중근 의사의 정말 의로웠던 의기 그것을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가졌던 도마 안중근 의사의 사상을 한번 영화 하얼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리뷰 마치고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